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또 시장 돈 흐름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지겹지만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있어요. 중국이 미국산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면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품목은 일부 대두 그리고 돼지고기라 알려졌는데요. 자, 저렇게 중국은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미국과 잘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법안까지 만들면서 좀 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죠. 그리고 이번에는 관세까지 면제해 줬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미국으로 다가가는 모습,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부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저거는 미국과 미중 무역 협상을 잘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국의 내부 사정이 좀 급하다. 자, 그 급한 내부 사정이 뭐냐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은 지금 굉장히 오래전 사진입니다. 2018년도 11월 7일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상황이에요. 1년 전에 중국의 돼지 열병이 어떻게 퍼졌다. 그 지도에 표시를 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최근에 10월 달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돼지고기 사육 두수가 한 40% 정도 줄었다 그래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수요가 딸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현재 돼지고기 가격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은 한 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그런데 1월 달이 되면은 또 중국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대로 계속 놔둘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돼지고기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대로 놔두게 되면 1월달 되면 더 많이 오를 거다 이 말인데 그렇게 자꾸 그 소비가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접하는 곳에서 사람들의 피부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사람들이 중국 지도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뭐 지도력에 있어서도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있어요. 자, 여튼 어찌됐든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잡음이 많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조금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 뭐 괜찮았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순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금융투자 쪽에서도 순매수, 연기금 쪽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하나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보험에서 계속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보험이 좀 샀었는데 하여튼 저 보험에서 물량이 나올 때 저는 좀 상당히 걱정스럽죠. 저 사람들이 보험 해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지라고 해야 됩니까?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데 하루빨리 경기가 좀 좋아져서 보험과 투신 쪽에서도 돈이 좀 많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종목을 오늘 찾아보니까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교집합이 9종목이나 되더라고요. 오늘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종목에 대해서 살짝 한번 정리해드리면 불러드릴게요. LG이노텍, SK하이닉스, 대덕전자, 대한항공, 슈프리마, 슈필갱 코리아, 아모레퍼시픽, 아모텍, 한솔테크닉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모텍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단기 투자도 괜찮은데 일단 시장 상황상 추천해드리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이 오늘 세력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급이 괜찮고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도 볼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사고 팔고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했지만 물량은 계속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만원 바로 아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봐서는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물량을 들고 계시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상 워낙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에 권해드리기 힘듭니다만은 조금 자신 있는 분들께서는 전고점 돌파 한 13만원 돌파하는 순간 매수를 해서 손절선 딱 잡고 가는 단기 투자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LG노텍은 종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괜찮은데 참 이 종목은 워낙 시장 체계적 위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종목을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위치상으로도 좀 그렇고 시장 상황으로 봐서도 특별히 이 SK하이닉스라는 이 개별 종목 상황이 아니라 워낙 시장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형주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의 세력 중심 종목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접근하기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도 바닥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바닥 한번 찍고 한번 찍고 한번 찍고 서리 바닥 찍었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세력들도 그동안 별로 이탈하지 않았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차라리 지금 이 종목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도 하겠는데 위치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앞서 본 것들과 조금 다른데 대한항공은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8월 말 9월 초 이때부터 저점을 찍고요. 조금씩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요 지점이 요런 지점이다 보면 되니까는 요 지점에서 세력 수급이 열었고 이후에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하니까 올랐으니까 지금도 요 지점에 크진 않지만 세력들이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참 좋았죠. 대한항공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면 충분히 오늘 같은 상황에서 조금 차트를 크게 볼까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충분히 고점 찍고 바닥을 찍고 사실 어제 한 번 더 보고요. 오늘은 충분히 추가 매수든 단기 투자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튼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단기 투자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금이어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죠.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이어서 뭐라 하기는 좀 그래서요. 그냥 오늘 세력들이 많이 샀다 이 정도로 지나갑니다. 자, 슈피겐 코리아는 지금 추세가 뭐가 없어요. 세력들이 많이 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세력들이 많이 샀다 이 정도만 정리합시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죠. 괜찮은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이 화장품 관련주는 왕이 국무위원이 우리 한국 다녀갔고 또 우리 대통령 만났고 또 우리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이래 되면 조만간 만나지 않겠습니까? 만나게 되면 그때까지는 그 이후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여튼 약간의 테마 바람이 불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조금 조정이 되는 동안 세력들의 물량의 변화는 없었다 아닙니까? 이만큼 사놨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전에 봤습니다. 여기 다른 종목하고 같이 봤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 25,000원 요 부근 전고점 돌파해서 날아가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볼만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니만큼 또 이런 동영상을 갖다가 전문가들만 보는 게 아니고 수많은 초보자들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해서 삽시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단기적인 상황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고 확 수급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면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일단 아무튼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한솔 테크닉스 한번 봅시다. 자, 이 종목은 괜찮죠. 이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바닥을 충분히 잘 다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 이런 시점이 뭐 이런 시점, 예전에 이런 시점, 뭐 이런 시점이라 봐도 안 되겠습니까? 예전에 뭐 짧게 오를 수도 있고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물론 이런 식으로 되다가 급락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튼 앞으로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뭐 패턴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 매수했는지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뭐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했다고 해서요 바로 접근하면 곤란하죠. 자, 이 종목 특징을 잘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좀 매수했다가요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을 털면서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가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들어가면 물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뒀다가 이렇게 밀리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싸게 사서 들고 가면 안 좋습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 없고 상황을 봐서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놓은 종목들 중에서 조금 나눠보면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하는 관심 종목은 LG 이노텍, 대한항공, 아모레 퍼시픽, 한솔 테크닉스 요 종목이 되겠고요. 단기 투자 관심 종목은 말하고는 쉽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혹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러울 때는 안전빵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안전빵. 확실하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에 확실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확실하다에 99%라도 가까워지지 않으면 막 없다고 하는 게 속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 투자 관심 종목은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